안녕하세요. 프로듀서 마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드 쓰는 법을 6단계로 나눠가지고 준비를 해서 왔고요. 이 코드 쓰는 법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연주를 못 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한번 즐겁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1단계부터 볼게요. 저는 일단은 여기 오늘 갖고 온 거는 C키로 준비가 다 돼 있고, 이제 코드 진행은 2516을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원래 이제 우리가 곡을 작업을 할 때는 레퍼런스 곡을 가지고 그 레퍼런스 곡의 음색과 그런 이제 비슷한 사운드의 악기들을 갖고 와서 그걸로 이제 코드를 작업을 하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념만 일단 설명을 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C키 가장 기본으로 해가지고 2516 되게 자주 쓰는 진행으로 해서 갖고 왔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이제 들어간 가상 악기는 키스케이프의 그 시네마틱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정말 C키 2516의 기본 자리, 기본 코드 진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2도 마이너, 5도, 그 다음에 1도 이제 메이저, 그다음에 이제 6도 마이너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원래 이제 코드를 쓸 때 기본 자리만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음을 옮기면서 더 예쁜 소리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화음도 더 쌓아 나가야 되는데 일단 2단계로 그래서 사화음이나 아니면 텐션음 넣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요렇게까지만 적혀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사화음, 7번째 음을 넣고 그 다음에 9 텐션음까지 같이 넣은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 사운드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일단은 그 다음에 지금 코드 구성을 한번 보면은 2도인데 여기는 9이에요. 2도 마이너 9.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9, 그 다음에 5도 7,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1도 메이저 9, 그리고 여기가 이제 6도 마이너 7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요것도 사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딱딱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싱이라는 걸 해서 음을 배치를 해가지고 조금 더 예쁜 소리가 나도록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확실히 2단계보다는 소리 자체가 조금 더 예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작업을 했냐면 2단계에서 음을 이제 옮겨가면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9 코드 들어갔던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7음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왜 그랬냐면은 뭐 사실 그대로 써도 괜찮기는 한데 코드에 화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좀 코드가 무거운 느낌이 좀 날 때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7음을 삭제를 했고요. 근음 같은 경우에는 그 코드의 이제 근본이 되는 음이기 때문에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9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9 코드를 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하나의 이름표 같은 애기 때문에 가장 이제 이게 9 코드야라는 그 특색을 보여주는 애기 때문에 삭제를 할 수가 없어서 근음하고 9은 놔뒀고 이제 가운데에 있는 이제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음 이제 삭제를 해야 되는데 세븐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코드만 봐도 이제 세븐음은 내가 이게 이제 그 사화음에 이제 코드를 썼다. 일곱 번째 음을 추가를 해가지고 사화음을 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름표 같은 거가 이제 세븐이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9 그 코드를 썼는데 굳이 세븐음을 이제 더 써가지고 굳이 이제 세븐음의 특색과 나인음의 특색을 뭐 두 개를 굳이 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뭐 요거는 저의 이제 취향이고 선택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3, 5, 7음 중에서 일곱 번째 음은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음을 배치를 하면서 7도 음은 이제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보면은 퀀타이즈가 정확하게 안 맞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부분인데 사람이 직접 연주하는 느낌을 준다고 하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 정확한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음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죠. 음을 낼 수가 없고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노트를 이제
배치를 할 때 살짝씩 뒤로 밀어줘가지고 이게 사람이 좀 뭔가 누르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줬다라는 거. 그리고 각 지금 코드 보면은 밑에 원래 2단계에서는 벨로시티가 지금 다 100이었어요. 다 똑같이 맞춰져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다 조정이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사람이 누르다 보면은 벨로시티가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어떤 데는 세게 누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좀 약하게 누를 때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금 했고요. 요거 벨로시티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에 근음은 조금 이제 살짝 밑으로 깔아주고, 좀 에너지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탑라인 쪽 그 위쪽 같은 경우에 화음이 점점 쌓일수록 좀 위쪽으로 갈수록 저는 조금 더 그 소리가 잘 들리게 하는 편이에요. 이것도 그냥 제 취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4단계 우리가 이제 리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음악의 3요소 하면 리듬, 멜로디, 화성이잖아요. 화성은 그냥 말 그대로 코드를 말하는 건데 리듬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미디를 막 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기 3단계까지는 어쩌지 하는데 여기 이제 리듬을 넣는 단계부터는 조금 많이 약한 모습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악기든 다 리듬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 이제 피아노를 리듬에 맞춰서 준비를 했고요.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세븐음은 넣었다가 조금 별로여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유지는 돼 있는데 우리가 요 리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아노 연주 같은 거 할 때 그 근음하고 그리고 이제 그 코드 누를 때 하고 살짝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쳐주면서 리듬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코드 그러면 여기 베이스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코드 그 다음에 베이스 먼저 나오고 코드 그 다음에 또 베이스랑 코드 같이 또 베이스랑 코드 같이 나온 다음에 또 여기서 베이스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코드 이런 식으로 제가 번갈아 가면서 썼고요. 요 리듬 패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또 자주 나오기도 하는데 공부를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벨로시티를 조정을 했었을 때 아까는 이제 내 취향에 맞춰서 조금 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초등학생 때부터 조금 배우긴 하는데 강약, 중간약 그거를 이제 배울 때가 있어요. 강약, 중간약. 첫 번째는 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 그 다음에 중간, 약 정도의 그 세기로 연주를 하는 거, 그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강,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약, 그 다음에 중간, 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정을 했고요. 일단 강약 중약을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놓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판단은 내 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귀로 듣고 뭔가 강약 중약이 조금 별로였는데 하면은 과감하게 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5단계로 넘어갈 건데 5단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제가 손을 댔던 것은 노트의 길이감이었어요. 지금 보면은 4단계는 여기 첫 번째만 봐도 이렇게 이제 마디가 거의 꽉 차게 마디라기보다는 요 어떤 그 미디 클립 여기 부분이 꽉 차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살짝씩 비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코드의 이제 구성음은 아니지만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C키로 작업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C 메이저 스케일의 구성음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음을 하나씩 더 추가를 해가지고 코드와 코드가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씩 이런 걸 더 넣어줬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 이 노트의 길이감 조절을 해서 리듬감을 조금 더 조절을 하는 거. 왜냐면은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짧게 뚝 하고 끊기기 때문에 그게 또 리듬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길이감을 조절을 해서 노트의 길이감을 조절해서 리듬을 좀 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음을 사용을 해서 코드와 코드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주는 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5단계 한번 보면 아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이제 6단계인데 여기는
서스테인 페달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피아노를 실제로 보면 그 건반 맨 아래쪽 발 닿는 부분에 페달이 3개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서스테인 페달이라는 게 있는데 서스테인 페달을 누르고 있으면은 그 내가 어떤 음을 건반을 눌렀을 때 그 음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미디에서 표현을 할 때 페달을 누르고 이제 뭐 피아노를 연주를 하면서 하면은 뭐 그것 상관은 없겠지만 정말 이제 피아노를 못 치고 미디를 이렇게 마우스로만 클릭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표현해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다행히도 여기 에이블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왼쪽에 엔벨로프 여기에 미디 컨트롤 64번에 서스테인 페달 이렇게 있습니다. 서스테인 페달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서스테인 페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냐면은 처음에 코드를 누를 때 페달을 밟고 이게 위로 이 파란 막대가 위로 올라가 있으면은 서스테인 페달을 밟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코드를 누를 때 코드 누르고 나서 페달을 뗐다가 다시 밟아요. 그래서 뗐다가 다시 밟고 다시 또 이게 쭉 가다가 새로운 거 누를 때 뗐다가 다시 밟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서스테인을 표현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이 서스테인도 마찬가지 귀로 조금 들어보면서 뭔가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의 취향은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정이 돼 있고요. 서스테인 페달 요거 이제 이런 거 이제 막대기 같은 거 조절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 5단계에다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미디 컨트롤 이제 서스테인 페달 해놓고 여기 지금 맨 오른쪽에 맨 아래에 0이라고 지금 이제 화면이 뜨는데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막대가 전반적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이러면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 하면 이렇게 점이 생성되고 이렇게 위아래로 조정을 하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서스테인의 그 정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의 패턴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삼각형의 패턴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현재 이 서스테인 페달의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단계하고 이어가지고 한번 6단계를 들어볼게요. 조금 더 6단계가 이렇게 쭉 살짝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 느낌이 날 거예요. 지금도 끝났을 때 음이 끝나지 않고 뚱 하고 이어지는 느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은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그 미디를 할 때 조금 더 다채롭게 피아노의 음색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6가지 이제 코드 작성법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플러스로 음색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원래 이제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는 레퍼런스 곡에 있는 그 악기들의 사운드를 조금 더 색깔을 살려서 그걸 이제 차용을 해와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음색을 조금 더 조정을 하고 싶다. 좀 더 내 마음에 맞는 그 음색으로 조절하고 싶다. 한다면은 이제 여러 이제 플러그인 같은 거. 저는 이제 CLA 요거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요런 거 이제 플러그인 사용해 가지고 음색을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6단계랑 이제 그래서 음색이 좀 달라요. 들어보면은 조금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이제 그러면은 1단계부터 한번 이제 마지막 여기 음색 부분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의 방법과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음색을 추가해서 조금 더 내가 곡을 쓸 때 나의 좀 색깔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저는 조금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